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전 장관이 지명된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2부 여야 정치인들과 함께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 1부에서는 북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이었어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속보 제가 전해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적이 핵으로 우리를 도발해 올 때는 주저없이 핵공격도 불사하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발언 수위를 연일 높이는가 하면 올 들어 5번째 ICBM 발사도 얼마 전에 있었죠. 더불어 딸 김주애 띄우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분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7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더니 18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올 들어서 5번째 발사했습니다. 이게 한 발 발사하는데 수백억 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들었죠. 맞죠? 예. 근데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무리한 이런 ICBM 발사를 올 들어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는요. 올해 하반년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가 본격화되고 맞물리면서 예.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진전이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찰 위성도 궤도에 진입시켰고 맞아요. 또 이번에 ICBM 화성 18 이것도 일단 고도 진입에는 성공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고체 연료 기반 엔진이에요. 근데 6,000km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뭔가면 올해 하반년에 북한이 외부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기술을 얻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고체 연료, 바로 거기가 포인트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액체가 아니라 고체 연료 그냥 예. 넣어서 바로 쏠 수 있는. 네, 그다음에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 핵에는 핵으로라고 지금 미국을 들이받고 있습니다. 계속 정조준에서 이건 뭔가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대선 상황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 예, 근데 지금요 트럼프 대선 캠프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뭔가면 예.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 북한과 핵 군축 협상을 해서 미국에 대한 위협을 덜어내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지금 외신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 재선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대선 기간에 도발 수위를 높여가지고 향후 핵 군축 협상으로 몰아가기 위한 고지를 지금부터 선점하자. 그러면 핵을 가지고 계속 들이받는다. 이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발언 수위를 높이는 거라든지 ICBM 계속 발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돌고 돌아서 트럼프 대선을 도와주는 셈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도 풀지 못했다. 그러나 자기가 대선이 되면 예. 김정은과 이거 풀겠다. 좋은 관계가 있으니 아. 풀겠다. 그런데 이게 풀겠다는 게 미국식으로 풀겠다는 게 아니라 예, 예. 결국은 이제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거든요. 아, 트럼프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뭐 동결대 제재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했다가 후에 난 그런 말 한 것 없다 이렇게 뭐 본인이 부인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트럼프 쪽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고 외신들은 지금 이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보고 지금 상당히 불안한 어떤 정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이 트럼프 공약이 유리한 뭐 고지를 선점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일 것이다. 이 말씀. 자, 그러면은 어제 나왔던 발언, 적이 핵으로 우리를 도발해 올 땐 주저없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 이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고요. 이거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걸 폐기하거나 포기시키겠다. 이거는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현 상황을 인정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거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뭐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어. 그리고 자 보았지 고체 연료 기반 엔진도 성공했잖아. 이런 이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례적인 건 뭐였냐면 예. 이 ICBM 발사를 놓고 유엔 안보리가 열리자 김여정 부부장이 한마디를 했어요.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러니까 같은 날에 김정은, 김여정 두 사람 발언이 동시에 나온 거예요. 이거 언뜻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은데 이것도 이례적인 거라면서요. 김정은 남매가 지금 동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거 지금 핵 문제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과의 상황, 그 다음에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가 지금 시작됐는데 김정은 남매로서는 지금 이런 프로세스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핵협의체가 구성되고 네. 내년도부터는 또 새로운 이제 울지 프리덤 훈련 때 핵전쟁을 가상한 직접 훈련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냐? 딸 김주애 띄우기. 그러니까 아버지 손잡고 간간히 등장하던 딸이 김주애가 최근에 훨씬 더 전면에 서고 있는데 특히 가장 주목이 됐던 장면이 이거예요.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죠. 자, 화면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에 딸 김주애가 앉아 있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오성 장군에 박정천. 해당하는 네. 박정천 군정 지도부장이 네. 무릎을 꿇고 김주애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거수경례도 하고 이 모습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 최근에요. 저 모습뿐만 아니라 더 인상적인 모습이 뭔가면 예. 김정은이가 군부대를 시찰할 때 예. 레드 카펫을 깔아줍니다. 레드 그리고 카펫. 이제 여러 가지 의전 행사를 하는데 음. 그 레드 카펫 위에 김정은이 자기 딸 김주애 외에는 자기 아내인 이설주도 김여정도 절대 올라서지 못하게 해요. 아. 그리고 그 레드 카펫을 가서 군 장성들하고 악수할 때 지난 시기에 김주애 모습은 약간 미성년자 처녀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완전히 후계자의 자세에서 장성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자세에서 악수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모습이 단순한 미성년자 혹은 김정은의 딸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후계자다라는 모습을 각인시키는데 대단히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보니까. 레드 카펫 위에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이설주도 김여정도 안 되는데 네. 김주애는 거기에 선다. 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네. 다 의도적인 겁니까? 네. 그럼 호칭은 어떻게 보세요? 호칭이 처음에는 존경하는 자제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최고 존엄 조선의 샛별 여장군. 이런 호칭은 어떤? 대단히 북한 기준으로 봐도 대단히 이례적인 호칭입니다. 아니 10대에게 벌써 여장군이라는 호칭을 주는군요. 예. 이거는 결국은 공식 후계 절차 과정은 거치지 못했지만 김주애가 이제는 후계자다. 이런 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김정은도 예. 아버지로부터 후계자로 결국은 지명돼서 공식 절차를 마치기 전 예. 그 과도적 단계에서 어떤 칭호를 주었는가 하면 김대장 아, 이런 칭호. 그땐 대장이었어요. 네, 김대장. 그렇게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장군 이렇게 김장군. 부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뭐냐면 공식 후계 절차만 남았을 뿐 이제는 장군으로 불러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띄우려고 뭐 닉네임처럼 여장군 그 의미가 아니네요. 네, 북한에서는 네. 대장이니 장군이니 이런 호칭 아무나 함부로 못 붙이는 그렇죠. 거군요. 그건 그 공식 후계 절차로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식 절차는 그럼 지금 이제 김주애 10살이거든요. 네. 언제쯤이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7, 8년 후에 성년이 된 다음에 왜냐면요. 공식 후계 절차는 당 전원회를 해야 되는데 예, 예. 북한에서는 미성년이 정당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다고 해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만들려면 당 규약을 개정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김주애만 예외 조항을 이어서 미성년자도 당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완전히 코미디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년이 될 때까지 한 7, 8년은 더 기다린 이후에 하려고 하고 북한 당에 지금 특이한 규약을 아주 특이하게 개정했어요. 1비서직을 내왔거든요. 1비서직이 예. 뭡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청비서지요. 예. 그 밑에 청비서와 일반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사이에 1비서가 있다고 당 규약에 있는데 제1비서. 예, 제1. 제1비서. 예. 그런데 2년이 되도록 그 자리를 공석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예. 공석. 공석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1비서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가에 따라 2인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2인자가 없이 공석으로 내놓고 옆에서는 미성년자 김주애를 여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겁니다. 자, 1비서직 후계자 자리에 딸이 성년이 되면 들어갈 거야. 그래서 2년 동안 지금 비워놓고 있어요.
아, 공석이지만 사실상 여기가 샛별 여장군 자리다 이런 의미인 그러죠. 거예요. 예, 예. 나이가 안 차서 못 쓸 뿐이다. 그러죠. 예. 처음에 그 자리가 해석을 나왔을 때 해요. 우리 전문가들은 예. 김여정이가 이제 예, 예. 일비서직을 꿰찰 것이다. 그쵸. 이렇게 생각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김여정은 계속 부부장인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럼 이제 궁금증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 여성이 예. 후계자였던 적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태용호 의원도 전에 나오셨을 때 여성이 북한 사회에서 이제 후계자가 되면 이게 모계와 부계가 막 얽히면서 복잡해질 수 있어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왜 급격히 김주애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가 이거 하나. 그 내부적으로는 저는 아들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두 가지일 수 있는데 하나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제 후계자로 정말 내세우기 힘들고 다른 하나는 예. 좀 후계자로 내세우기에는 좀 여러 가지 부실한 측면이 있어서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김주애를 내세우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김주애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이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남성이 당연히- 아닌 여성일 당연히죠. 가능성은 예. 상당히 낮다는 예. 말씀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계속 지금 예.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올 때까지만 해도 그게 2016년이었는데 네. 아들이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아예 없을 가능성도 있다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들이 있으나 지금 내세우지 않는 정도로 아들이 있으나 김주애보다 어릴 수가 있고 예. 아니면 혹은 그 어떤 좀 내세우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저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있다는 얘기가 막 공공연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좀 감추어진 예.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 예, 말씀이신 그거죠. 거예요. 할 수 없이 김주애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궁금한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성년이 돼야 네. 뭐 제1부장 자리든 뭐든 주는 건데 7, 8년이나 남겨둔 10살밖에 안 된 후계자를 왜 이렇게 띄우는 건가? 그건 김정은 지금 나이 예. 이설주 작전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왜냐하면 이설주가 가만 옆에서 지켜보니까 오빠인 김정은 옆에 김여정이가 너무 지금 설치는 겁니다. 뭘 꽃을 누간 데서 화동한 데서 받아도 자기가 와서 받고 이건 뭔가면 TV 카메라에 김여정이가 자기가 2인자처럼 너무 옆에서 나서는 것 같으니 실제 이설주 입장에서 보면 저건 아닌데 우리 애들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어떤 좀 작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이 김정은을 설득시켜서 신우이 김여정 좀 빼 화면에서 그리고 우리 딸이 비록 좀 누가 우습게 볼지는 모르지만 어리지만, 그래도 우리 딸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최근에 카메라 보세요. 화면에 예. 같은 행사장에 이설주도 있고 김여정도 있지만은 예. 카메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지금. 네. 김여정 부부장이 있는데도 김주애만 잡는 거예요? 보면 먼 사진은 분명히 있었네 하지만은 가까이에는 오직 김정은과 김주애 때로는 김주애를 오히려 김정은보다 더 앞에 중심에 네. 거기다가 최근에는 그 옷 네. 의상 화려한 의상 뭐 명품 패딩을 입는다든지 수천만 원짜리로 예상되는 명품 모피 저게 계속 갈아입죠. 핑크 모피 뭐 이런 네. 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화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런 명품 의상을 입을까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김정은은요 이거 유럽에서 공부했잖아요.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영국 왕실과 같은 그런 유럽 왕실의 문화를 대단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는 건 저거 아닙니까? 유럽 왕신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 나라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왕족들이 그 나라의 패션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딸도 저렇게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관계없이 저런 명품 옷을 입는 게 뭐 잘못된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저렇게 일반 북한 애들이 감히 넘겨다 볼 수 없는 저런 옷을 입음으로써 자기 딸은 명실공히 김정은의 딸이 아니라 이건 하늘에서 내려보낸 공주다. 같이 생각하지 마라. 왜냐면요. 저 나이 때면 교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저 나이 때 학생 교복을 입는 게 북한에서는 정상인데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교복을 입은 김주의 모습을 못 봤어요. 네. 그러니- 다르다라는 네, 걸 이건 확연히 당신들과 다르다. 다르다. 예. 그런 그런 북한 주민들 반응은 썩 좋진 않겠는데. 대단히 좋지 않게 왜냐하면 아마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때와 김정일 때를 비교해 볼 겁니다. 그런데 김일성 때도 자기 자녀들은 교복을 입혀가지고 어릴 때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김정은만은 그렇게 안 하고 완전히 지금 확고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북한 동향을 태영호 의원과 짚어봤는데 이게 미국 대선 앞두고 북한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도발 행위다라는 거 오늘 짚어봤고요. 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강대강으로 충돌이 아닌 어떻게 외교적으로 좀 지혜롭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 의원과 이제 당 이야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북한 얘기 오랜만에 좀 길게 하느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예. 같습니다. 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